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회견에서 관세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폐지와 백신 정책, 국경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소된 사건을 무효하지는 않는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위스콘신주의 한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올 들어 미 전역에서 발생한 322번째 학교 총격 사건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만기 연령이 내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내년에 65세가 된다면 100%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는 경범죄로 분류돼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회견에서 관세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폐지와 백신 정책, 국경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는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향후 관세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나는 1기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다며 우리는 많은 것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는 우리가 하려는 일에 사용될 것이고 다른 국가와 상호적 일이 될 것이라며 관세는 우리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자신의 관세 활용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만약 다른 국가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그들에게 같은 양의 세금을 매길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훌륭한 합의를 이루겠다. 우리에게는 모든 카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공무원들이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새 행정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의무 접종은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소아마비 백신에 있어서 강력한 신봉자라면서도 모든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의무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하원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건설하다 중단된 남부 국경 장벽의 미사용 부품을 폐기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한 바이든 정부의 조처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소된 사건을 무효화하진 않는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맨해튼 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7월 입막음 사건 배심원 유죄 판결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면책 사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천 판사의 판결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형사 유죄 판결에 오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항소에서도 유지되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첫 중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34건의 경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다른 날로 미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판결에서 대법원이 7월 전직 대통령들에게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결정을 내렸으나 입막음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4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일부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나왔지만 이 사건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대통령 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 대변인은 머천 판사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했다며 트럼프는 마녀 사냥이나 다른 잔재에 방해받지 않고 대통령직의 중요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사면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내놓은 아담스 시장이 기소 위기를 넘기기 위해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설지 주목됩니다. 뉴욕시 선거자금위원회는 어제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아담스 캠페인에 400만 불에 달하는 매칭 펀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칭 펀드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소액 기부금 1달러당 최대 8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잃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아담스 시장이 과거 선거운동 당시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 추가 펀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참모진들이 줄줄이 연방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적 자금 지원까지 어려워지면서 아담스 시장은 다음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됐습니다. 이처럼 아담스 시장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말하라고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담스 시장이 수차례 주장한 대로 그가 망명 신청자 유입에 반대했고 강경한 반이민 발언을 내놓은 탓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며 기소될 것을 이미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되자 공화당에 대한 비판을 눈에 띄게 삼가하는 모습입니다. 아담스 시장의 공화당 복귀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뉴욕시장에 당선됐지만 1995에서 2022년 등록 공화당원이었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위스콘신주의 한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올 들어 미 전역에서 발생한 322번째 학교 총격 사건입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경 위스콘신주의 주도인 메디슨에 있는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 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3명에는 총격 용의자도 포함됐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여학생 나탈리 럼나우라고 밝혔습니다. 총격 범행의 모티브를 찾기 위해 단서 조각을 꿰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 연휴를 불과 한 주 앞두고 10대 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까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종교단체 운영 사립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메디슨시는 물론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CNN은 메디슨 총기 난사가 올 들어 미 전역에서 발생한 322번째 학교 총격 사건이며 83번째 발생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과 교사, 학교 커뮤니티 전체를 위해 기도하며 초동 대응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발소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60대 한인 여성이 피살돼 지역 사회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텍사스주 킬린 경찰국은 66세 한인 경자 카케노 씨가 지난 4일 이 지역 베터런 메모리얼 블러바드 인근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킬린은 텍사스주 중부 오스틴에서 북쪽으로 70마일가량 떨어진 인구 15만여 명의 도시입니다. 한인 인구도 꽤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 43분쯤 행인 2명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경자 씨와 76세 남성을 발견해 응급처치를 했으나 경자 씨는 사망했습니다. 함께 발견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격 후 자살기도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경자 씨와 용의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자 씨는 킬린 지역에서 클린커츠라는 이름의 이발소를 30년 가까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이발 기술도 전수하고 각종 봉사와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경자 씨의 장례 비용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자 씨에게서 이발 기술을 배운 제자들은 경자 씨를 추모하며 클린커치에서 기부자들에게 무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만기 연령이 내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이 해당되는데요. 즉, 내년에 65세가 된다면 100%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983년 연방의회는 기대 수명 연장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소셜연금 만기 연령을 2개월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소셜연금 100% 수령 기준 연령이 67세로 조정됩니다. 그동안 소셜연금 만기 연령은 1958년생은 66세 8개월, 1959년생은 66세 10개월 등 2개월씩 증가해왔습니다. 1957년생의 경우 만기 연령은 66세 6개월입니다. 소셜연금을 더 빨리 받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62세부터 수령 가능한 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기 연령대 수령액보다 30% 정도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반면 수령을 늦추는 연기 신청을 해 70세부터 받게 되면 예상연금의 24%가 증가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내년 소셜연금 물가 상승분을 2.5%로 발표한 바 있으며 최대 과세 소득 기준은 16만 8천 달러에서 17만 6,1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2억 9,2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는 경범죄로 분류돼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국세청은 고소득 미신고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종용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 납세자 12만 5천 명에게 CP59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WE 또는 1099를 통해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와 법무부는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고소득 미신고자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세무 행정이 강화되며 단속이 본격화됐습니다. IRS에 따르면 단속 강화로 지난달까지 2만 6천 명이 세금 신고를 완료해 2억 9,2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IRS는 미신고된 고소득자의 연소득 총합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허위 세금 보고는 중범죄지만 미신고는 경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극히 적어 현재 2만 5천 명 중 단 62건만이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는 3년 이상 세금을 미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이를 중범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범죄로 지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개인은 25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대학교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지 못하도록 판결한 뒤 첫 입학생을 받은 하버드 법대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신입생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버드 법대의 흑인 신입생은 전체 신입생의 3.4%인 19명으로 1960년대 이래 가장 적습니다. 하버드대는 흑인 학생을 처음 받은 1965년 신입생이 15명이었으며 1970년부터는 매년 50에서 70명 수준이었습니다. 하버드 법대 데이비드 윌킨스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서 하버드대가 사건에 인용된 것이 흑인 신입생이 줄어들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법대 신입생 가운데 히스패닉 학생도 지난해 63명에서 39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다른 주요 법대의 흑인 및 히스패닉 신입생 수는 크게 줄지 않았으며 일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흑인 신입생이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23명으로 늘어난 스탠포드 법대가 대표적입니다.
하버드대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서 인용된 노스캐롤라이나 법대도 흑인과 히스패닉 신입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버드대의 경우 전체 유색인 신입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8% 줄었습니다. 하버드대의 경우 학사과정 흑인 신입생 비율도 지난해 18%에서 14%로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재외동포청 공무직지회는 어제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재외동포청은 개청 이후 1년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 체계조차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전시, 부도 상황이 아닌데도 임금 동결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재외동포청을 지난 6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으나 해결 의지가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태도로 노사교섭은 파행으로 치닫고 파업에 이르게 됐다며 지난 1년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재외동포청 차장 면담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0.6%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10월 0.5% 증가에 이어 11월에는 증가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11월 소매 판매 확대는 전월 대비 2.6% 늘어난 자동차 판매가 주도했습니다. 지난 10월 허리케인 헬린이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신차 수요가 늘어난 여파로 보입니다. 온라인 소매업체 매출은 1.8% 늘었고 스포츠용품 매장 매출도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가구, 전자제품, 건축 자재 관련 매장의 매출도 소폭 늘어났습니다. 반면 식당과 술집 매출은 0.4% 줄었고 식료품 매출 역시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미도로교통안전국은 어제 안전벨트 착용 경고 시스템에 관련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칙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경우 앞 좌석은 2026년 9월부터 뒷좌석은 2027년 9월부터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경고음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새 규칙은 승용차, 트럭, 스쿨버스를 제외한 버스, 총 차량 중량 1만 파운드 이하의 다목적 차량 등에 적용됩니다. 현재는 운전석에만 안전벨트 착용 경고가 의무화된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앞좌석 안전벨트 사용률은 91.6%, 뒷좌석은 81.7%를 각각 기록했다고 교통안전국은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리바이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등 3개 보로에 시리바이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가하는 시리바이크 승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뉴욕시 전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확장 이후 뉴욕 시민의 64%가 시리바이크 스테이션으로부터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번 확장으로 250개가 넘는 스테이션이 추가되고 자전거가 2,900대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가을부터는 퀸즈 플러싱 메도 코로나파크 서쪽,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켄싱턴, 베이리지 브롱스 노우드 지역까지 시리바이크 서비스가 확대가 됩니다. 또 기존 시리바이크 서비스가 제공됐던 맨해튼 미드타운과 다운타운, 할렘, 브루클린 다운타운과 윌리엄스버그, 그린포인트 등 지역 중 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에는 더 많은 전기 자전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